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진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몇 년 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후원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계신지 듣다 보면 여러분도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진호 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몇 년 전 별다른 생각 없이 고아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딸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같은 학교에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마음 한켠이 쓰였어요. 그래서 딸아이 몰래 어쩌다 보니 서류 한 장에 이름을 올렸던 게 전부였죠. 매달 4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 고아원에서 자라는 여자아이였어요. 제 딸과 나이가 똑같았죠. 처음엔 편지로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하늘이는 늘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였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조용히 응원만 해주려고 했고 후원이 끝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하늘이는 달랐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에도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빵 자격증을 땄다는 소식,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작은 빵집을 차렸다는 소식까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편지마다 아버지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라는 말이 꼭 들어있었어요. 가끔은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말도 잊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하늘이의 편지를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늘이는 정말 끈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도 할머니에게 배운 손맛으로 다른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빵을 구워주던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를 마치고 제빵학원에 다니면서 알바도 병행했죠.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편지에서는 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하늘이가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보낸 편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이 돈으로 편지지도 사고 우표도 붙여서 아버지께 안부 인사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하나리가 가끔 직접 뵙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서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늘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하늘이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안부 인사 드릴게요. 라며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편지마다 보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육원을 나온 하늘이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와 제빵 공부를 병행하며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꿈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편지에서 힘들다는 얘기도 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피곤했지만 새로운 빵 레시피를 배워서 기뻐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에게서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저도 드디어 작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서 제 이름으로 빵을 팔아보고 싶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레어요. 마침내 하늘이는 자신만의 작은 빵집을 열게 되었거든요. 간판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하늘이에게는 꿈에서 그리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빵 몇 개 못 팔 때도 있고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점 동네 이웃들이 단골이 되어 주셨거든요. 하늘이가 직접 구운 빵의 맛을 알아봐 주신 거죠. 하늘이는 그때도 꼬박꼬박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직 부족하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동네 할머니가 제 빵을 드시고 손맛이 참 정직하다고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첫 손님이 왔을 때의 기쁨, 빵이 팔리지 않아 길고양이들에게 나누어줬던 날의 속상함,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가게까지 찾아와준 단골 아주머니에 대한 고마움까지. 정말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저와 나눴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사실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의 진심 어린 편지가 제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어 주었거든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하늘이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빵집을 자주 찾아주던 한 남성분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편지에서 그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늘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 하늘이에게서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을 아버지께 직접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쁘시겠지만 딱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인연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한 번도 얼굴이 본 적 없는 사이인데 과연 제가 그 자리에 나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늘이의 가족 앞에 서야 되는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저 멀리서 지켜봐야 할지. 하늘이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 하늘이가 소중해요. 그런데 막상 만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 나가시겠습니까? 자,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나가서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택은 진호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